반갑습니다. 윤승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매매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 교사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월 1일부터 이제 4차례 이렇게 발송된 그 매매세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매매세 해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교육학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이 내용을 선정을 하고 또 조직을 하고 또 학습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 교육학이 방대한데 어떤 내용들을 선정해 가지고 또 어떻게 그 내용들을 그 조직해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바라면서 고민하는 것일 텐데 일단 요 내용의 선정 부분에서는 이 지금 나오는 경향들을 보면 이 교사가 이제 직면할 수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그 문제를 이제 던져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교육학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던져주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본다. 그래서 여러 내용 중에 교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들이 좀 주목해서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런 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조직을 해본다고 하면 그걸 엮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선택과 집중. 분량이 많으니까 이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좁게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그 논제들을 놓치기가 쉽고 또 너무 광범위하게 공부하려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에 이렇게 바쳐야 되는 어떤 절대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짐으로 해서 또 전공 공부하는데 부담이 되죠. 그래, 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 위컨대 지금 올해 나온 그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나 또 에릭슨의 그 도덕성 발달, 정체성 발달, 또 반도라의 관찰학습,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공부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 그런 식인데 또 마지막에 나온 교육행정 쪽에 그 학교 조직의 어떤 특성으로 우리가 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좀 촘촘히 공부를 해야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만큼은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 저는 아무튼 뭐 강의나 또 이 매매세를 통해 가지고 그 적절한 수준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험에 나오는 논점만큼은 나오는 논점만큼은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써본 적이 있을 수 있도록 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멍이 나지 않게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적절한 범위로 조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방식은 우리들이 이제 집중학습하는 것도 있고 또 분산학습 하는 형태가 있겠죠. 집중학습이든지 분산학습이든지 각각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매매세가 매일로
공부하는 이 세 줄 교육학, 이 매매세가 이런 분산학습 부분들을 이제 책임지고 가는 거죠. 집중학습 형태는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제 강의를 듣는다 보면 그 강의가 하나의 집중학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집중학습만으로는 안 되고 아무튼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갈 때 그것이 이제 기억에 효과가 있고 또 실제 시험에 재생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할 때 시간은 교육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에 뭐 1차에서는 4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80점, 교육학 20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4대 1의 법칙. 일주일 공부한다고 하면 한 1.5일이나 이틀 정도는 기본적으로 교육학 공부를 하셔야 정경과 균형이 맞으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얻는데 이렇게 한 이틀 정도를 공부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제 강의와 더불어서 또 매일 공부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분산학습 역시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세의 구성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3월 1일부터 4일까지 금요일 토요일은 매매세는 쉽니다. 그래서 월화 수목 금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쉬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주 5회 이렇게 매매세가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제 받아보셔서 알겠죠. 보면 구성이 이제 쪽문제 하고 이제 예시 답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뭐 간략한 해설 있고, 또 이제 그 쪽문제와 관련된 논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지식, 요 지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이제 실려 있는 형태로, 그래서 뭐 2페이지로 딱 구성이 됩니다. 왜? 뭐 3페이지 할 수 있고 4페이지 할 수 있으나 이건 원래 취지가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공부해 가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2페이지로 항상 끝날 거예요.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쪽문제 해설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배경 지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의도가 뭐냐? 이런 의도가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학에서도 그 내용과 나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쓰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 논술형 답안 쓰는 거잖아요. 이 내용과 형식, 요 두 마리 토끼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구슬에 해당하는 것이 내용이고, 이 실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형식이겠죠. 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 여기와 관련된 핵심 이론들이 있을 텐데, 이 핵심 이론은 어찌해야 되느냐? 결국 쓰여지는 것은 세 줄입니다. 그래서 세 줄로 여러분들이 그 핵심 이론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핵심 이론은 어쨌든 세 줄로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형식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답안을 쓰려면 그 논리적 사고, 또 논리적인 표현력, 이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보통 논술형 시험에서는 이런 내용이 한 50% 점수에, 그 다음에 이 형식이 5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이론만 촘촘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실제로 뭐 시험을 응시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또 이제 매매스를 해가는 과정에서 알겠지만, 이렇게 내용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이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내용이 또 이렇게 부실하더라도 이제 지금 6번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논술형으로. 6번 치러진 시험 가운데서 또 논리적 사고, 또 논리적 글쓰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신 분들,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부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토끼예요. 그래 이제 매매세 같은 경우는 이제 쪽 문제를 계속 풀고 가니까 원래는 요 핵심으로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거 있고 또 이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 강의가 이제 그 사이트에 올라갈 텐데 이제 핵심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핵심 이론 총정리 특강. 그래 내가 그 이론 부분에서 좀 약하다. 혹은 내가 이론 부분에서 총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 초수생이나 또 N수생 같은 경우 요 이론 부분들 한번 다지고 싶다 하면은 요 핵심 이론 총정리 특강 요걸 꼭 한번 들으시면 좋습니다. 분량도 길지 않고 그 핵심을 딱딱 전체적으로 짚어주기 때문에 요걸 꼭 들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 부분에는 제 강의 중에 논술 능력 확보 특강 이 논술 능력 확보 특강이 있어요. 이 논술 능력 확보 특강 요것은 뭐 제 표현으로 보면 뉴스 로직이랍니다. 논술형 답안 이렇게 쓰는 부분에는 오랫동안 제가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논리적 사고가 어때야 되는가 또 논리적 표현이 어때야 되는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 능력 확보 특강에서는 기출문제 지금 총 몇 개 나왔다고 그랬죠? 6번 나왔어요. 6번. 6번 나왔는데 그걸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출제 경향이 어쩐지 또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논술을 쓰는데 꼭 알아야 될 10가지 법칙.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또 이 쓰기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 핵심 이론 총정리 특강에서 구술을 확보를 하고 또 논술 능력 확보 특강 요걸 통해서 시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이 2마리 토끼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또 이제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 설명한 대로 이제 쪽 문제, 해설, 배경 지식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3개로 이렇게 구성된 3개 요소로 구성된 메메세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메세를 여러분들이 매일 받아보시는데 또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 해설 동영상을 보실 텐데 그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느냐 이 활용 팁을 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활용법에서는 지금 메메스에는 다양한 논점이 이렇게 다뤄집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300개에 가까운 논점들이 다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논점들은 다 다뤄진다.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를 이렇게 해 가시다 보면은 실제 마지막 이제 시험장에 이렇게 와서 시험을 볼 때 한 번은 봤던 그리고 한 번은 써봤던 그런 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다양한 논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접근해 가기 때문에 이게 실전 문제에 그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 아울러서 이 다양한 논점으로 접근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쭉 전개가 돼가요. 영역별로. 보면 이제 3월 1일 문제 같은 경우 교육 철학에서 이제 교육의 뭐 이해 영역에서 나왔다고 하면 지금 3월 2일 두 번째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심리 쪽에서 이 도덕성 쪽을 이렇게 다뤘어요. 그 다음에 3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무엇을 다뤘냐. 이제 교육 심리 쪽에서 이제 목표 지향성 이론을 다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날 4일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으로 넘어가서 적성 처치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또 생활지도 쪽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 쪽도 나올 것이고, 교육과정 쪽도 나올 것이고, 교육사회학 쪽도 나올 것이고, 교육행정 쪽도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순차적으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긴 기간이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각 또 영역들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다른 논점으로 쭉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여러 영역에 균형 있게 다양한 논점을 본다. 실전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세를 받아봤다 하면은 그냥 읽어봐서는 안 되겠죠. 효과적인 학습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문제만 보고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 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된다면 이제 구상하고 답안 작성해 보는 것이 그냥 머리로 해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통 이 쪽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몇 점짜리냐면은 4점짜리가 다뤄지는 거예요. 한 논점 정도니까. 그러면 이 4점짜리를 쓰는데 구상하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한 10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그래서 요 기본은 머리로 구상하는데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그 계열을 짜는데 5분 정도.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답안을 써본다면은 그 답안 쓰는데 5분 정도. 그래서 한 총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구상하고 답안을 작성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시 답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또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배점과 채점 기준. 그 매매세는 지금 예시 답안 나온 다음 배점과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풀기 전까지는 답안은 보지 않더라도 배점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점을 확인하고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몇 점 정도 나왔나, 어느 부분을 내가 좀 그 실수했나,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자기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 평가를. 그래서 꼭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상하고 답안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 자기 평가까지 이렇게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눈으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손으로도 해볼 수 있다. 시간이 좀 난다면 손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라면 최소 눈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지 하면서 이제 체계 있게 한번 계율을 짜보시라요. 계율을 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활용 방식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접하는 것은 메일로 이렇게 접하는 것이 이제 메일로 이렇게 접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5일 동안에 그 메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풍부한 해설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짜투리 시간 활용을 해라.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뭐 메일 보는 것도 지금 서비스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가고 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전철 타시다든가 어떤 이동 시간이라든가 아무튼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그 메일 부분은 어쨌든 하루하루 해야 되니까 미루지 마시고 뭐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모을 건데 그 자료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계속 매일 그냥 또 출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논점당 한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설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심화학습을 하는 거니까 뭐 동영상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심화학습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따라오면 됩니다. 동영상은 특히 이제 다 한번 이렇게 본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총 복습의 의미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일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강의를 듣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3, 4월 강의 같은 경우가 핵심 이론, 쪽문제, 첨삭지도 이런 형태로 듣는데 뭐 교수님마다 이런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는 그 강의를 이렇게 따라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 이 분산학습, 최적화된 분산학습의 형태인 요 매매세를 따라가시고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딱 그 시간만 내서 이렇게 교육학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교육학 뭐 18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고 이 MS하고 두 개의 트랙을 가지고 여러분 쭉 공부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교육학 고득점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교사가 되는 데까지 이 MS가 힘이 돼줄 겁니다.